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어입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 SY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관심 있게 보고도 있고 지금 보유도 하고 있고요. 구독자가 상담을 요청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총평을 이야기하자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묘들러 주택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고요. 6월에 알짜 자회사 SY스티텍을 상장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6월 달에 상장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Y를 봐주세요. 저도 보유 중입니다. 방송하겠습니다. 손해가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돈생이 한 20% 정도 손해 보다가 지금 거의 본전 왔습니다. 돈생은 어지간하면 손절매를 안 하죠. 분할 매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 1차 부대에 들어가고 2차 부대에 들어가고 3차 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1차부터 확신이 없으면서 1억 6천까지 들어갔더니 부담이 가서 추가 매수는 포기하고 그냥 버텼습니다. 지금 버티는 중이고요. 재건주가 한번 날아갈 거다 이런 아이템이었는데 지금 날아가는데 너무 비싸게 사서 이제 겨우 본전 정도 됐습니다. 분할 매수를 좀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가 분할 매수 있지 않습니까? 저가 분할 매수를 꼭 지켜야 됩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패널 42%고요. 데크 플라이트 18.62%, 그리고 단열재가 6%, 기타가 32%입니다. 데크 플라이트는 금속판 바닥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패널은 건물을 신축을 할 때 묘들러 주택이라 했고, 단열재 판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통틀어서 패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가 의외로 많은데요. 특징적인 거는 SY스티텍입니다. 자산이 가장 많고요. 코스닥의 상장을 올해 6월에 상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데크플레이트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자재가 바닥재 자재인데 금속으로 된 바닥재 제재 같습니다. 단열도 좋고 소방에도 좋은가 봐요.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이 자회사가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대주주 현황을 보면 홍용동 대주주가 34.87%, 그리고 자사주가 2.39%를 갖고 있어요. 합쳐서 대주주는 37%. 적당히 가지고 있는 거죠. 대주주가 너무 없으면 기업이 별 좋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주인이 자기 주식을 없다면 이상한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20% 아래는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10% 아래는 매우 위험한 주식이라고 보거든요. 대주주를 항상 봐줘야 됩니다. 이런 자재를 만듭니다. 여러 종류가 있죠. 그리고 타입도 이렇게 여러 타입이 있고요. 이미지로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런 제품을 만들고 이런 제품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많이 팔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런 징크 판넬, 이런 판넬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또 깔끔도 하고요. 그리고 단열도 좋기 때문에 가건물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진짜 신축도 패널에 자재를 또 붙이면 또 멋져 보이니까 요새는 신축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싸고요. 그리고 시공이 빠르고 튼튼합니다. 특히나 단열에 강해요. 여기다가 소방법에 들어가는 방화에 좋은 제품이 나온다면 많이 팔리겠죠. SY는 천장에, 그러니까 지붕이죠. 이렇게 지붕에 태양열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쪽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지붕에 태양열판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에너지 절감도 되고 태양열, 새로운 재생에너지의 효과가 있죠. SY는 이런 미래 먹거리도 준비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지붕 태양광 솔루션은 그 성장이 매우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태양열 전지판을 직접 만들진 않지만 지붕과 연동해서 이렇게 시공할 능력이 된다고 봐야죠. SY는 이런 칼라간판도 잘 하고 있고요. 이것도 칼라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사용하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부터 다 패널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롯데 라울렛, 공장, 제주 연구원 같은 데도 자재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케아도 의외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런 샌드위치 패널 자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의외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재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주차 빌딩, 홈플러스, 에코프루 BM
회사도 이걸 썼네요. 에코프로 BM은 2차 전지죠. 갑자기 2차 전지가 왜 나오냐. 이런 오피스텔, 캠코, 인재개발 이런 연구소 같은 데도 많이 사용하죠. 이런 공장이요. 공장인데 여기는 태양열 전지판도 넣었죠. 이것도 태양열 전지판 넣었죠. 여기도 태양열 전지판 넣었죠. 여기도 공장에 태양열 전지판을 넣고 애경 유화 천장에 이렇게 태양열 전지판을 넣은 거죠. 전원주택도 많이 사용하죠. 이런 전원주택도 제가 한번 현장을 친구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어갖고 밀당대로 한번 갔는데 알바로 갔는데 밥 한 끼 얻어먹고 알바를 가끔 갑니다. 요새는 제가 유튜브에 빠져서 안 가요. 작년에만 해도 뭐 친구가 가자면 가끔 가보면 많은 걸 배워요. 이렇게 전원주택에 이런 자재를 많이 쓰더라고요. 전원주택에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이런 패널 자재가 의외로 많이 써요. 재무적인 분석을 분석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년도 3,100억, 21년도 4,200억, 22년도 5,300억. 지속적인 성장을 하죠. 올해도 아마도 상장하겠죠. 영업이익은 20년도 적자가 나다가 21년도 140억이 흑자가 돌아섰고요. 22년도 140억, 23년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엄청나게 호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대에서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4년부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은 121%, 유보율은 560%좀 적당히 현금이 있습니다. 배당은 안 준다. B주기는 뭐하고 A주기도 좀 뭐한데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고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A를 줍니다. 다만 배당이 없기 때문에 A에서 좀 처지는 A입니다. 23년 1분기 실적이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1227억, 작년 대비 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3억, 작년 대비 163%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은 47억, 작년 대비 230%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좀 약간 약하나 영업이익은 대폭 개선된 거죠. 이 말은 뭐로 보냐면 돈 많이 남는 자재가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남는 자재가 많이 팔렸다. 매출액은 대폭 늘진 않았지만 지금 인전 돈 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소방법 강화로 비싼 자재가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호실적을 나왔다. 소방법 때문에 좋은 비싼 자재가 많이 팔림으로써 호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878억이에요 23년 매출액은 5640억 예상하고 있고요. 5%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영업이익 예상은 250억입니다. 작년 대비 대폭 증가해서 80% 증가를 예상해요. 그럼 252억에 10배를 해주면 2520억. 누가 댓글에 물어보더라고요. 왜 영업이익에 10배를 해주냐. 기본적인 기업 가치, 최소 가치를 그냥 따지는 겁니다. 본세형도 법인회사를 갖고 있는데 기업의 적정가는 매출액 대비 10% 정도. 그럼 10%의 영업이익이 기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10배를 해주면 어지간한 기초 시가총액이 된다는 내용이죠. 아주 간단한 가치 분석이지만 대충 맞아요. 대충. 그렇다고 이게 뭐 꼭 맞다고 보지 못합니다. 어쨌든 최소의 시가총액으로 보면 됩니다. 보통 기업에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면 매출액이 10% 남지 않습니까? 그 기준입니다. 적어도 10%는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를 사는데 매출액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억 정도는 남기 때문에 그 회사 돈이 있다면 내가 돈이 있다면 10억에 매수할 만하죠? 왜 매수할 만합니까? 내가 10억에 그 회사를 사면 적어도 1억을 벌 수 있으니까 가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이 1억을 벌면 내가 그 기업을 살 때 한 10억 정도 주고 살만하다. 상가는 몇 프로입니까? 상가는 5% 아닙니까? 상가는 5%예요. 기업은 한 10% 나오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 1억을 벌면 10억이고 100억을 벌면 1000억이다. 그럼 250억이니까 이 시가총액은 2520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거는 부족하니 미래 먹거리는 있느냐? 미래 먹거리가 나쁘면 더 깎아야 되고요. 할인을 해야 되고 미래 먹거리가 좋다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미래 먹거리는 뭐가 있느냐? 우크라이나 모듈러 주택사업에 진출을 예상한다. 그리고 지붕 태양열이 좋아 보인다. 왜 좋아 보이냐? 이것 때문에 매출액이 더 늘어나면 돈을 더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가치를 올려줘야죠. 그리고 자회사 상장, 자회사 SY 스틸텍이
코스닥에 상장이 된다. 이 상장되는 게 매출을 줄이는 현상도 있을 건데 아무래도 68%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는 SY에 현금도 들어오고 그렇다고 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SY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SY 스틸이 상장을 하고요. 구조용 금속 탱크 증기 발생기를 제조하는 회사고 주력은 건설용 테크 플레이트 주력 제품입니다. 금속 재질 발약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SY 스틸은 22년 매출액이 매우 성장이 빠르게 하면서 1000억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83억이나 됩니다. SY가 64.87%를 보유하고 있고 SY 회장님이 77%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23년 6월 말에 공모가 된다. 판매 혼조가 있는 게 글라스울 판넬, 테크플레이터 판매가 호조가 돼서 1분기 매출을 보면 매출이 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0% 증가를 했다. 불경기에 비해 매우 성적이 좋은 거죠. 화재 안전을 강화하면서 내화자재 글라스울 패널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데크플레이트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법은 점점 화재 안전 소방법이 계속 강화되면서 돈 많이 남는 글라스울 판넬 그리고 데크플레이트 판매가 내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모듈러 주택 사업에 진출할 수 있죠. 저는 제 생각인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다 그러면 그런데 당장 살 집이 부족해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튼튼하고 단열재가 좋아야 되는데 건축 사업은 모듈러 주택입니다. 대한민국이 SY 같은 회사가 매우 모듈러 주택의 선도주자인데 이쪽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당장 우크라이나의 건축에 빠르게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SY를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대장으로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장처럼 보이진 않지만 오늘부터 한 13% 갔나요? 15% 갔나요? 오늘부터 발동이 걸렸다.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대장은 아니지만 SY의 성과를 수혜를 보면 SY가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의 대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무조건 중장타, 단타를 칠 종목입니다. SY 투자 현황을 보면 평균가 3,991원이고요. 4만 1000주를 갖고 있고 1억 6천을 투자했고 지금 손실 금액은 620만원 마이너스 4%입니다. 돈세형이 마이너스 20%가 넘었었어요. 돈세형 어지간하면 손절매 안 하죠? 근데 실수한 게 저가 분할 매수를 철저히 안 지켰다. 처음에 1차 부대에 들어가고 2차 부대는 좀 빠졌을 때 들어가고 3차는 좀 늦게 들어가야 되는데 1억 6천을 그냥 때려 샀어요. 그래서 또 돈세형이 건방지게 또 했다. 분명히 살 기회를 주는데 1차 부대, 2차 부대, 3차 부대 이렇게 나눠 샀어야 되는데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한두 달 마음고생 했고요. 주식 비중은 3%.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식은 한 번에 사지 마세요. 적어도 3번 나눠서 이렇게 매수하는 기계적인 습관화를 가져야 돼요. 제가 해보니 그렇게 하는 게 많이 도움되고 유리하더라고요. 어쨌든 분할 매수를 하자. 그리고 매도도 한 번에 매도하는 것도 있고 분할 매도도 있으니까 그런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됩니다. SY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바닥은 딱 그려지죠? 여기가 바닥인 것 같고요. 주간 차트를 봐서는 단기 고점일 수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죠. 돈세형의 가치 평가를 보면 한 5천원까지 나오죠. 5천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최소 5천원까지는 5,500원 크게는 또 6,5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봐야죠. 6,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돈세형은 뭐 5,500원대 한번 매도를 할까 한번 욕심내지 말고 5,500원대 한번 매도할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크게 봐서는 6,500원대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6,500원까지는 도전할 만하고 중단기로는 5,500원까지 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25,000원대까지 간 적도 있고 지금
몇 년을 바닥을 행보했고 지금 하나 그려졌는데 의외로 테마가 걸리면서 강하게 갈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강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도는 각자 알아서 큰 욕심을 안 내려고 합니다. 사실 SY는 5,000원대부터 매도를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템버거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크게 낼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적당선에서는 던진다. 왜냐면 단타 전략이기 때문에 큰 욕심을 안 내려고 합니다. 물론 뭐 테마가 제대로 걸려서 뭐 이렇게 크게 갈 수도 있겠죠. 무모한 도전은 하고 싶지 않다. 적당선의 매도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매도 전략은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는 매도 계획입니다.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는 그때 따라 틀려지겠지만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는 매도를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속도로만 계속 수익이 나오면 뭐 3년 안에 경제적인 자유 충분히 만듭니다. 돈세영 지금 잘하고 있어요. 쪽집게 돈세영, 8할 타자 돈세영 잘 맞추고 있습니다. 템버거 종목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지만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LG전자 우선주, LX세미콘, 섹트레가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세영은 3년 안에 돈세영이 목표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세영의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세영 가족 100억 가자!